오늘 캐대언으로 시대를 읽어보자. 주제 좋네. 네, 미학적 평가는 아니에요. 영화 또는 예술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캐대언 속에 들어있는 시대, 시대를 읽어보자. 그래, 읽어봐. 이 영화가 네. 굉장히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장치를 해놨어요. 캐대언의 남성 그룹 있잖아요. 이름이 사자 모이즈예요. 네. 사자란 말이 중의적이에요. 옷으로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저승사자잖아요. 네. 저승사자 할 때 사자는 죽은 자란 말이 아니에요. 혹시 그럴까 봐 내가 한자를 적어갖고 왔어요. 사절. 네, 이끈다. 그러니까 저승으로 이끄는 사람 이 뜻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버릇이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내가 저렇게 할 때마다 뭐라고 하거든.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사자, 라이언. 중의적 의미가 있다. 그런 코드들을 넣어놨어요. 곳곳에. 그것을 읽어내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자. 중의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 그러면 왕 또는 정의 이런 것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했다. 예, 예.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실제 현실로서의 K-팝이 아니고 현실을 가공해서 이런 K-팝 그룹이 있지 않을까라고 가상을 띄운 거잖아요. 그 가짜를 영화로 만든 건 또 가짜잖아요. 그 영화 중에서도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니까 끝없이 중첩되는 가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가상은 실제 K-팝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냐? 현실에서 굉장히 멀어져 온 가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실제 K-팝보다 더 K-팝 같을 때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모든 예술은 바로 그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야만 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지루하거든요, 이게. 그게 디즈니가 요새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우주가 나고 막 하긴 하는데 좀 공허해. 그렇죠. 이야기가.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하면 이제 좀 질리잖아요. 현실적인 K-팝하고 거리를 멀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K-팝보다 더 K-팝다워 가상의 가상을 중첩하는 것을 한번 공부했죠. 시뮬라크를. 언제 공부했다는 거야? 라틴어로 시뮬라크룸, 시뮬레이션, 시뮬라시옹 뭐 언어에 따라 다르겠죠. 원본 없는 가상.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근데 원본이 뭐죠? 여름방학 내내 지금 수천 번 내가 말했는데. 수천 번이나 말했어? 실제 하지 않는 K-팝인데 그래서 가상이 가상 하는 건데 실제 K-팝보다 더 K-팝다운 느낌을 주니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감독이 언젠가 한번 뉴스 공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추진중이에요. 이름이 매기 강인이라고요. 이분 인터뷰하는 거 봤죠?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는 뭐가 있다? 썰은 아키타입이 있다. 아르케 이제 생각나요? 아르케를 알려줄까? 그렇지. 자, 아르케란 뭐다? 뿌리, 근본, 본질, 원인, 시작. 성경에서 태초에 할 때 그 태초가 아르케예요.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이 K-팝 두 개의 그룹에 아르케 원래 원본이 있냐 이거예요. 감독이 있다고 말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르케가 뭐지 하고 찾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언제 나오냐고. 아르케가 이게 중요해. 무속, 별자리가 이런 신화가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권위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화로 생각하면 즐거움이고 재미고 어준 씨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영화가 왜 사람들한테 더 흥미를 끄냐? 원본이 뭐지? 하고 원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아르케는 없다. 없는데 무엇으로? 재미로, 즐거움으로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누가? 감독도 또 실제로 사람들이 시뮬라크르 세계로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문화세계, 시뮬라크르 세계. 그걸 즐기면 살아야 된다. 캐릭터의 원본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생각하는 게 재미인데 그 실제 원본이 없다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남자는 원래 이래야 돼. 이게 원본주의거든요. 근본주의고 본질주의예요. 과거적 지향성이. 그런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을 끓여왔어요. 아, 이게 된장국 아니야. 왜?
원본은 자기 엄마가 그려준 거거든요. 이게 본질주의예요. 우리의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권력은 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장악해 왔거든요. 원본을 가진 쪽이 권력이야. 그렇죠. 삼강 오륜할 때 삼강, 군위, 신강, 강자가 있잖아요. 강자가 아르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니 신하는 임금에게 복종하라. 이게 삼강 오륜이에요. 삼강. 강자가 아르케라니까요. 알았어. 알았지? 진짜가 어디에 있다는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걸 놀이로, 즐거움으로, 문화로. 그래서 실제로는 근본을 찾지만 근본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서로. 철학자 하기 진짜 힘들다. 그걸 찾는 재미가 있어. 그렇죠. 라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찾지만 원본은 없어. 예. 근데 원본이 없다는 게 철학적으로는 중요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원본을 예. 찾는 재미를 제공했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끝없이 복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아르케 없는 가상의 놀이로 끝없이 복사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자, 그렇다면 K-팝 자체는 뭐냐? 뿌리가 있는 거냐?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가상의 놀이라는 걸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K-팝은 그건 가상의 놀이가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국 것일 수도 있고 미국 것일 수도 있고 다 섞였을 수 있다. 한국에 아닌 게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본질주의다. 그게 본질주의다. 그게 빠져나와야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K-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음악하고 미술이잖아요. K-팝은 음악이지만 K-팝 데몬 헌터스는 조형적인 미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 감독이 한 말 중에 가장 매력적인 말이 뭐냐면 굿이 최초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라고 말한 거예요. 굿이 아르케가 아닐까? 굿이 콘서트의 원형 아닐까? 그렇죠. 원형이 아닐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굿에서 하는 노래는 악이 아니에요. 양반이나 궁중이나 종교적으로 행해졌던 행사에서 했던 노래는 악이에요. 근데 음은 뭐냐? 소리잖아요. 짐승들이 내는 게 소리잖아요. 인간들 중에서도 백성들이, 쌍끝들이 하는 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굿에서 하는 노래는 소리지 악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리, 즉 굿에서 하는 소리가 판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오늘 판소리를 거쳐서 K-팝으로 이어지지 않았어?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네.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핵심은 3시간 정도 강의를 드려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은 어쩔 때 음악이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때, 승화시킬 때, 정화시킬 때. 그러니까 음악이 어때요? 치루하잖아. 클래식. 치루한 이유가 뭐예요? 음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욕망을 정화시키다.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는 욕망의 표현이잖아요. 최초의 콘서트는 궁중음악처럼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굿처럼 욕망을 터뜨리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는 매기강 감독의 말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그 굿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굿이 뭐지? 그럴 때 데몬이라는 말이 나거든요. 데몬 서양 말이잖아요. 서양에서 데몬이 뭐였을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헌들을 읽어보면 지금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몬하고 달라요. 악마가 아니야?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몬은 원래 선과 악을 연결하는 자, 천상과 지상을 다리 놓는 자예요.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찾아보세요. 네? 그런데 서양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데몬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된 존재가 예수예요. 예수는 인간이면서 신이잖아요. 아,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데몬을 대체한 이후로 모든 데몬들은 그냥 악령이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아무 애들 못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가 데몬의 좋은 면을 다 차지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나머지 약한 것을 가져간 존재가 돼서 데몬이. 그런데 한국에서 데몬은 잡귀라고 하는 것은 저승으로 못 간 자예요. 저승으로 못 간 이유가 뭐죠? 억울해서, 해명되지 않아서, 불행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신은 자체가 그냥 악이 아니고 억울함, 불행 이런 걸 함축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자보이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금방 보면 이해가 안 돼.
이미 서양에서는 데몬은 그냥 악이거든요. 오케이. 사자 보이스가 예. 악마여야 하는데. 그렇지. 악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의 귀신은 불행한 존재. 그렇죠. 불행한 존재여서 구천을 떠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존재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냐? 지난번에 서양의 보통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다. 자기가 실존적 불안, 불행, 이 모든 것을 이 캐데몬의 데몬이 안고 있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데몬이 그런 걸 상실해버렸어요. 데몬이 상징하지 못해. 인간이 아닌 존재는 악해야 하는 그렇죠. 건데 서양에서는 네. 인간이 아닌 좋은 존재는 예수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그 중간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데몬인데 이 진우라는 캐릭터에 사람들이 감정이입하게 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진우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박수를 치는 거죠. 왜? 단순한 악령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불행 때문에 악마가 된 거거든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더피와 수시예요. 더피가 호랑이인데 계속 바보 같잖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화분을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이 수시는 뭐죠? 저승사자예요. 사자. 길을 안내하는 자예요. 근데 호랑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호랑이는 어디서 왔냐? 원래 옛날에 관직을 갖는 사람들은 옷을 입잖아요. 공직자 옷에 앞뒤로 저 그림을 붙이죠. 그걸 흉배라고 그래요. 가슴흉. 가슴. 왼쪽에 용을 붙인 사람은 누구예요? 왕. 호랑이를 붙인 사람은 누굴까요? 써져 있으니까 알겠죠? 문신은 대체로 조류를 그래요. 학 같은 걸 그래요. 그러니까 저 호랑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문관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지키는 자예요. 그걸 가장 그림으로 잘 보여준 자가 누구냐? 김홍도 선생의 송하명호도예요. 가장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하는 그림이에요.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림 중에. 자, 근데 소나무는 양반들이 좋아했어요.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껍질이 용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맹호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임금을 지키는 무관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또 해석을 정확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의 왕이 동학 농민전쟁 때 우리를 일본한테 팔아먹고 황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지켜주는 호랑이를 칭찬해야 돼? 아니지. 호랑이를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화가 생겨났는데 선비가 그렸으면 문인화예요. 화가가 그리면 화원화. 근데 민화는 그럼 뭐예요? 백성이 그랬다? 아니에요. 누가 그린지 모르는 게 민화예요. 실제로 화가들 중에 알바로 그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민화 속에는 뭐가 없다? 누가 그린지가 없다. 항상 비슷한 것을 본따서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골든이 계속 카피되듯이 조선 말에 민화들이 수없이 카피돼요. 그 카피 중에 정치적 성향이 가장 강했던 그림이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호랑이는 모두 바보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소나무 위에 까치가 올라가요. 까치가 백성을 의미하는데 백성이 주권자가 돼서 나를 똑바로 지키라고 꾸지람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해석. 그걸 그대로 이번 K-팝 데모넌트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복사가 됐어요. 그림이 수없이 많아요. 백성들이 모두 까치가 호랑이를 나무래거나 가르치는 그림이에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것을 이 K-팝 데모넌트스의 디렉터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원본 없는 복사의 복사가 그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혁명인지는 또 한 3시간이 필요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K-팝 데모넌트 캐대헌의 가장 큰 매력은 정복 서사를 중심으로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을 동경하도록 하는 이런 서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극복해가면서 너와 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나에서 우리가 되는 극복 서사예요. 노래 가사를 쭉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다 나예요. 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겠어.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순간 폭발하면서 우리가 된다는 게 나와요. 마지막에. 예, 가사 진행을 보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알버트 까미가 68혁명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시대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로 바뀌고 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서양 사람들이 빠져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이야기잖아, 결국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때려잡는 얘기가 아니라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고 그걸 극복하는 얘기잖아요. 예. 서양 애니메이션은 정복서사만 있는데 여기는 극복서사여서 먹힌다는 대목은 내가 크게 네. 공감하는 바고 네. 이건 뭐야? 우리가 슈퍼맨, 원더우먼의 컴플렉스 벗어나려면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래서 그걸로 인정받는 상호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를 극복해가는 우리의 서사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극복 서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만나서 뭘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랑한다는 것에 이르는 과정, 서사 이런 걸 중시하는 세계로 가고 있다. 우리가 서사를, 즉 과정을, 그걸 즐거움으로 느껴야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우정도 사랑도 가능한 시대가 왔다. 어렵네. 아니, 어려워. 알아들은 걸로 할게. 능력이 뭔가 좀- 아니라 각자 이야기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런 학벌이야. 이게 아니고 예. 나의 이야기는 이래. 그런 이야기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능력,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됐으니까 사랑은 가능해 라고 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상품을 사는 거지 사랑과 우정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스펙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서사를 만들어라. 얘들아 그런 말이구나. 극복 서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되는 과정. 사랑과 우정이 다 그렇다는 거지. 처음에 나대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폭발해서 우리가 되는 거다. 그 서사가 중요한 거다. 아,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돼? 내가 나 이 정도 되는데 너가 친구 해줄게. 이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대 남성들의 착각이네. 그렇죠. 자기가 그런 스펙을 가지면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얘들아. 그렇죠. 그렇게 살면 외롭다. 그렇지. 자,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